안녕하세요. 운송원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GR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좀 옆으로 가세요. 자리를 너무 차지한다. 인사하기 전에 얘기하지. 제가 모서리로 나가잖아요. 예, 좋습니다. 나갈 필요성이 있어. 네, 오늘은 저희가 자주 하는 최저가 트럭이 아닌 지난번에 한번 찍었었는데 계약서 관련해서 어떠한 좀 옳지 않는 계약서를 또 쓰신 분들 뭐 저희한테 많은 문의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 최근에 저희를 통해서 오늘이죠. 오늘 계약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중형톤수에서. 네. 근데 이제 다른 곳에 가셨다가 계약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시고 오셨다가 계약을 하시는 분인데 나중에 뭐 또 촬영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또 해당 또 위스탁 계약서 이런 것들 그리고 내용 공고 이런 것들을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필기한 것까지. 앞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보이실지 모르. 이걸 이제 저희가 유튜브 특성상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완전히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자료들을 가지고 오셔갖고 아니 모자이크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필기를 하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계약서를 들고 오셨고요. 공고까지 이제 깔끔하게. 네, 이거 모자이크 알아서 해주시겠죠. 공고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들고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고 제 이 팀장이 직접 상담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계약들도 또 있다 조심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지난번에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리 스캔을 해놓을 거고요. 회사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사람 이름 개인 정보가 들어간 것들은 모두 다 가림 처리를 할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만약 이 계약서를 직접 보고 싶다라거나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상담을 직접 와주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런 계약서 관련해갖고 저번에 저희가 이제 또 영상을 촬영했던 그 회사랑 또 다른 점이 많던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위스탁 계약서를 정부에서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스탁 계약서를 안 따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중고차를 포함한 위스탁 계약서를 여기에 몰빵해서 작성을 하는 이런 또 계약서 형식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전번에도 말씀을 했다시피 매매 계약서는 따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위스탁 계약서는 따로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을 한데 묶어서 이제 버무리다 보니까 맛없는 비빔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모든 것들이 간략화가 돼가고 있고 뭐 간소화가 돼가고 있지만 이건 정말 옳지 않은 방식으로 간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전보다는 조금 양호한 계약서인데 그 전보다는 양호하다. 그 전보다는 그 전을 뛰어넘기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나쁜 새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 보면은 참 그것보다는 괜찮은 계약서지만 그래도 여기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이걸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 내용을 보여드리겠지만 지난번에처럼 내용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 내용이 길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팀장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공고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분이 이제 저희 영상을 시청하셨기 때문에 시청하고 그 차량을 보러 가셨기 때문에 약간의 그 위화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고 이 계약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이제 이 부분을 영상을 좀 촬영을 해서 공론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영상을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이 계약서만 올리는 회사가 되면 어떡하지? 지금 들어와 있는 계약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한데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 그래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저희가 최근에 어쨌든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하면서 최저가 트럭이 사실상 지금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최저가 트럭을 하면서 저희가 금액이나 이런 걸 받지 않죠. 나중에 저희가 또 바라는 지향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화가 너무 오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최저가 트럭 이래로 제가 견적서를 140통 이상을 뽑았습니다. 차량 견적서만. 차량 견적서만 굉장합니다. 어쨌든 뭐 요것도 뭐 추후에 또 내용을 말씀드릴 거니 시작해 보죠. 네. 첫 번째 장은 네. 위수탁 계약서입니다. 어쨌든 예. 위수탁 계약 수탁자, 위탁자가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제 받자마자 약간의 위화감을 느꼈어요. 네. 예, 이제 그 위수탁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네.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위탁자는 화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화물을 주는 사람이 위탁자가 되는 것이고 네네.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현물 출자를 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수탁자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번호, 주소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이게 통상적으로는 화물을 가지고 있고 화물을 주는 사람이면 이 위탁자에 가야 정상이죠. 네. 그러니까는 위탁이랑 수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차주에게 회사를 맡긴다라고 보시는 게 그렇죠. 맞지 않을까. 그러면은 예. 이 말 뜻은 지금 위탁자의 이제 뭐 그 계약하시는 분의 성명이나 네네. 그다음에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주소를 적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계약하신 분이 화물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계약서죠. 그렇지는 않죠. 회사를 주죠. 내가 이제 물류 운송을 하러 갔다가 네. 꽁으로 회사 하나를 가져버리게 되는. 그렇죠. 아주 좀 이상한 부분으로다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시작점이었고요. 참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 나서 네. 순간적으로 뭔가 이게 위화감이 들긴 들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는 확 와닿진 못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나도 대놓고 이렇게 딱 수정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위탁자와 수탁자가 바뀐 느낌이라 갖고 한번 찾아보니까 네. 확실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오른손이랑 왼손이랑 저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죠. 맞나 하고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는 예, 그런 정도의 어떤 개념이었고요. 네. 첫 번째 그 위수탁자 밑에는 그렇게 뭐 크게 뭐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위탁자, 수탁자가 바뀌었으니까 네. 지금 이 아래 내용 전부 다 지금 위탁자, 수탁자가 바뀌어 있다는 네, 것을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고 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네.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네.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제1조 보게 되면 상기 수탁자의 협력업체 배송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받고 네. 충분한 상담 받고 위탁자의 요청에 의해 뭐 관할구역 배송직으로 뭐 배송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네. 또한 차량 인수에 발생한 차량에 대한 저당 및 네. 사고 과태료 검사 등은 수탁자에 무관하여 전적으로 위탁자의 책임임을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는 바꿔서 설명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위탁자, 수탁자 바뀌어서 얘기를 네. 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읽으면서 헷갈리게 되는데 예, 보통 반대여야 되는데 예, 예. 어쨌든 이 부분도 네. 그럴 만은 한데 어쨌든 간에 일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차량 너한테 주면은 그건 뭐 너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2조 네. 바로 나오기 시작하죠. 네. 금액 수동 나오네요. 스틱 네. 금 얼마 네. 뭔 차인데요 이게? 알 수동, 수 없죠. 네, 수동 스틱. 일단 수동 스틱이래요. 뭐 종류는 굉장히 많겠지만, 보통은 이제 계약서상에 금액을 명시할 때는 네. 어떤 물건을 거래할 건지 그거를 상기에 먼저 등록을 해놓고 적어놓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계약 금액을 적기 마련이죠. 왜냐하면은 이 모든 과정들은 이제 이 서류들을 읽어보고 아 이렇게 해갖고 내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혹은 이제 어떤 것을 매매한다는 걸 다 인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금액은 얼마다라고 명시를 하는 건데 여기는 다짜고짜 이제 금액부터 먼저 적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급한가 봐요. 네. 돈이 없어서 일단 뭐 빨리 받으려고. 돈을 먼저 네.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다음 제3조 네. 출고 의뢰 차량 내역.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량이 나오는 예, 거죠. 차량명이 한국 쓰리축 윙바디 그리고 연식은 써여져 있지 않아요. 네. 같은 한국 쓰리축에서 나온 이 윙바디가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예, 그리고 차종은 대형 화물이고요. 차대 번호가 쭉쭉 차대 번호가 나와 있네요. 예, 차대본 그래서 양호해요. 양호하다. 이전 그러니까 차가 것보다는 나아요. 어떤 차인지는 알겠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네. 2.5톤 냉탑이 끝이었나요? 예. 예. 전 세상에 없어요. 있는 2.5톤 냉탑을 다 살 수 있는 네. 그런 계약서였는데 어쨌든 네. 차대 번호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좀 안전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네. 지금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저희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시겠지만 네. 현재까지도 이거는 일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죠. 예. 예. 어쨌든 그 다음 네. 제 4조 1. 차량 금액 이탁송비, 영업용, 번호 등록비, 뭐 초회분, 자동차 보험, 네. 위탁 수수료, 그냥 계약 포함 내용. 그래서 그 이전보다 양호하다는 그 계약서 기준점이 하나 더 늘어난 게 네네. 이전에는 또 보험료가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보험료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네. 낫다. 그러니까 이 4조의 내용이 네. 모두 다 합쳐진 게 어쨌든 2조의 금액으로 네. 정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이제 제가 정확하게 뭐 네. 좀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이 계약을 하시려고 했던 것은 표면적으로 예를 들어 갖고 차량 가격이 한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분이 계약하는 금액은 8,500만 원이었습니다. 즉 3,500만 원 차이가 났던 거죠. 아. 근데 이제 어쨌든 요 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만 취등록세나 이런 세금적인 부분은 조금 빠져 있는 부분도 있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포함이 됐다 해서 뭐 사기가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5조를 보게 되면 계약에 불법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위탁자가 출고 의뢰 차량 이외의 근무 시 네. 필요한 모든 물품 일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잔잔바리들은 당신이 그렇죠. 사라 이런 겁니다. 네. 뭐 청소하는 도구들이라든가 갑바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해라. 네. 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사업자 등록증 발급, 부가세, 조기환급, 유류복지카드는 위탁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된다. 네. 왜? 이게 업체가 신고하는 건데 지금 네. 위탁자 수탁자가 바뀌었으니까 네네네. 아니, 수탁자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번호판을 안 주겠다는 뜻이죠. 넘버를 알아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근데 아니잖아요. 4번은 여기 지금 4번에 영업용 번호 등록비가 네.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보통 지입사에서 요 그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신청을 해주고 카드까지는 이제 본인이 할 수가 그치, 있어요. 카드는 본인이 네. 해야죠. 네, 왜냐하면은 카드사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겠지만 네네. 사업자 등록증 발급까지는 해줘야죠. 그리고 부가세 조기 환급 부분도 네, 해주는 게 원래 맞죠. 그렇죠. 네, 이것까지 맞는 거고 복지카드는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일하게 될 코스에서 네. 가장 많은 주유소 그리고 내 주 거래 은행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칠 수 있는데 그 전은 약간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지금 그 좀 봐야 될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지입사에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서류라도 이제 해주고 이런 게 과정이 있어야 되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부가세 조기 환급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부가세를 내셔야 되겠죠. 이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그 자동차를 매매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짜리를 산다 그러면은 100만 원의 부가세를 내셔야 그 부가세를 조기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 4조 계약 포함 내용에 지금 취등록세가 안 들어간 걸 봐서 이쪽에서는 지금 현금 기준점으로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현금 기준점이 예, 그래서 부가세 조기 환급도 아예 네. 불가능하다. 만약에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3번 차량 부가세 환급금은 납부세금 공제 후 국세청에 지급이 되며 네. 환급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폐업 시 네. 사업기간 정산 후 국세청에 반납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3번의 말뜻은 알겠는데 문제가 2번에 보면 네. 조기환급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하라며. 네. 근데 이건 왜 또 자기가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는 보통 이제 그 이제 영업용 번호판을 받고 나서 네. 내가 어쨌든 차량 구매를 했을 때 이거는 그 이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 지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요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업용 번호판을 내 명의로 받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화물차를 구매를 했을 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화물차를 구매를 했다는 것을 나라에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업용 번호판을 받고 부가세 조기 환급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네. 이 만약에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았는데 내가 영업용 번호판으로 오랫동안 먹고 살지 않고 뭐 예를 들어 한 4개월, 5개월 하고 끝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나라에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근데 이거를 굳이 위스탁 계약서에 적어놓을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제 말은 그거예요. 굳이 이유를 적어놓을 이유가 없다. 그렇죠. 어쨌든 5조까지도 네. 현재 대충 제가 어떤 차량을 타게 될지 정도에 대해서는 알게 됐어요. 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에 대한 내용은 위탁자랑 없어요. 수탁자가 바뀌었다. 네. 그리고 세금 신고는 네가 알아서 해. 네. 이 정도. 네. 까지가 알게 되었고요. 네. 그다음 장 넘어가서 제6조를 보시게 되면 계약서 작성 후 위탁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해지 시 네. 10%의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저번이랑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혜자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저번에 거의 30%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예, 30%니까는 거의 그 진짜 금액이 말이 안 되는 수치였는데 네. 어쨌든 이것도 말이 안 되긴 합니다. 네, 10%의 위약금을 발생을 하면 단순 변심으로는 단순 변심 정도의 과정이라면 네, 어떤 그 대출이라던가 이런 금액이 발생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발생이 되면 단순 변심이랄 게 없습니다. 네. 어차피 그 차는 제 것이고 네.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단순 변심 때문에 어쨌든 나 이거 좀 생각해봤는데 다른 회사 가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싫어라고 했을 때 1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거는 예를 들면 차량이 1억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을 달라는 소리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여기 옆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만 따로 이제 서명이 있어요. 또 차량 금액이랑 위약금에 대해서만 서명이 있는데 이거는 하시게 되면은 법적으로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무리 부당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계약하는 사람이 서명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팀장한테 내가 배고파서 너의 붕어빵을 1억 주고 살게. 이건 내가 계약에 쓴다. 누가 봐도 공갈꾼이야 이건 나쁜 건데 그래도 제가 서명하고 제 지장을 찍는 순간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다 알아보시고 이제 서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7조 네. 책임의 귀속. 네. 관리 수수료 등 행정 비용에 들어가는 재반 비용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없으며. 의무가 없으며 네. 차량 인수하고 고장, 수리, 주유, 뭐 제세, 공과금, 보험료 이런 것들의 일체의 비용은 위탁자 본인이 부담하면 수탁자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차 가져가면 알아서 하라는 소리야 그냥.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요즘에는 그 화물 중고차 매매하시는 분들도 못해도 1개월, 2개월 정도는 보장을 해줘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지만 물론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네. 네. 하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차량도 그냥 넘기면서 본인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 즉 차량을 팔고 나면은 우리는 너가 이제 차량을 뭐 중간에 퍼지든 아니면 뭐 타이어 펑크가 나든 뭐 엔진이 멈추든 네.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 절대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라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차를 보러 가시고 네.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렸다. 계약서 적힌 날짜 이후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이 한다. 그래서 굴러가지도 않는 차량을 팔 수가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리고 2번 차량 인도 및 근무지 배속 후에 발생하는 차량 사고, 임금 체불 등은 수탁자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네. 근무처 퇴사 시 용차 비용, 이런 자동차 할부금, 각종 사고 수탁자에게 무관함을 본계약서로 이렇게 명확히 확인을 하고 민형사상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면 확약한다. 네. 이거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이분이 가셔가지고 차량만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를 보고 간 거란 말이야. 일자리 공고를 보고 가신 분이에요. 그렇지. 일자리 공고를 보고 와서 결국엔 차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와중인데 네. 그 와중에서도 임금 체불, 차량 사고 나는 게 본인의 책임인 거니까. 근데 임금 체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중간에서 매개체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회사들이 해줘야죠. 그렇죠. 네, 왜 금액을 왜 안 주시는 거냐? 회사에 무슨 일이 있냐? 화재 뭐 무슨 일이 생겼냐?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차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얘기를 배차 담당자에게 했다가 혹시나 내 배차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내 그 한 달 매출에 뭔가 영향이 끼쳐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런 것들이 본인이 책임을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라는 거는 여기는 차량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냥 공고는 믿기고. 그다음 3번 위탁자의 운송 수수료 급여는 해당 영업소에서 위탁자가 직접 수령을 한다. 네. 그리고 근무지 배속 후에 운송 수수료 급여 관련해서 발생한 분쟁은 위탁자 그리고 해당 영업소 상호 간의 문제이며 또한 위탁자 보증 과정으로 뭐 무관하며 수탁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번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1번에서 지금 이제 본인들이 차를 팔고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이제 중고차 매매상이 아니라는 것을 네. 입증을 했고요. 3번에서 지금 해당 영업소에서 직접 수령하라고 나와 있어요. 위탁자의 운송 수수료 및 급여를 직접 수령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원청사 역할도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저는 뭘 하는 사람들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아니지. 없습니다. 차내 번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차대 번호를 그리고 회사를 줬다 하더라도 줬잖아요. 회사를.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는 회사입니다. 네. 아 본인 뭐 그렇죠. 중고차 매매상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원청사도 아니지만 네, 그냥 차량 우리 회사를 주겠다. 그렇죠. 그냥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 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네. 이거 지금 똑같은 계약서 들고 계신 분들 흠칫할 거예요 아마.
꽤나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발 나라에서 그 준 걸 읽어보고 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그 밑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저희 이 팀장이 그 갈 수 있는 링크라던가 그런 걸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링크는 뭐 올려드리는 거 표준 같죠. 계약서를 보여드릴 테니까. 네. 자, 그다음 8조 비밀 유지. 네. 위탁자 뭐 쌍방은 본계약의 진행 관련해서 지득한 상대방의 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안을 유지하고 상대방 사전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뭐 이거는 정말 다행인 건 이건 맞는 거지. 이건 맞는 건데 거예요. 네. 정말 다행인 건 여기에 사인을 안 하시고 들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촬영할 수 있다는 점 매우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 9조 위수탁자 쌍방은 본 계약 내용을 신의 성실하게 의거하여 준수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네.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상관습. 예. 관습이 있나요? 네, 전통적으로 뭔가 행해온 뭐 그런 게 있나? 화물업계는 저희가 이제 네. 일제 강점기 때 가장 처음 시작이 됐었죠. 네네. 상관습이라 하면은 그 70년 사이에 이제 뭐 모종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통 그런 것들은 관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죠. 그래요. 제가 이게 아주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긴 하나. 네. 어. 왜냐하면은 저희 네. 그 화물 운송 화물 자동차 그 운송 계약 법 관련해 갖고 네. 이게 이제 그 1950년대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네, 화물차가 나온 지는 뭐 한 이제 70년이 넘었다고는 하지만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안 나온 그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통용해서 모두 다 쓰고 있는 그런 규율들 일정의 뭐 보이지 않는 규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게 없어요. 네. 왜? 지금 시점에서는 화물 자동차 운송료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전 운임제를 적용시켜 갖고 어떻게든 이제 그 운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다가 관습을 갖다 붙인다? 그 관습이 어떤 건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 말 자체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본인이 어디에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 갖고 이 관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습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다르고 어다른 수준이 그냥 다른 수준이에요. 그렇죠. 예. 어쨌든 계약서는 이렇게 봤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차량 판매에 네.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 개념인 거고 그렇죠. 들어가고 나면 네 알아서 해야 되고 나는 모르는 거고 네. 딱 그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혹시나 지금 현재 해당 회사를 가고 계시거나 비슷한 부분으로 좀 보이는 계약서들 왜냐하면은 선구자가 있으면 이 계약서를 그대로 따라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일자리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보셨을 때 이야기를 해보셨을 때 좀 어떤 부분이 좀 있었나요? 일단은 일자리 자체를 확인을 못하고 일단 다짜고짜 이 계약서부터 들이미니까 위화감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냥. 네. 왜 일자리에 대해서 언급할 그런 시간도 없었고 그냥 네. 무조건 앉혀놓고 이 차량을 계약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선탑이 가능하다 그 이후에 이제 일자리를 볼 수가 있다 그 이후에 차량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직이네. 문직이야. 그렇죠. 아니면 우리 저기 뭐야 카페 일반 들어갈 때 네. 지금 QR 코드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야. 네, 그렇죠. QR 코드 찍고 들어가야 나머지 볼 수 있다. 네, 일단 도장부터 이게 찍고 무슨 와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번에도 계약서 자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다음에도 뭐 또 비슷한 계약이라던가 아니면 현장을 또 직접 급습해 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다음번에는 제가 좀 제대로 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표준 네. 계약서가 어떤 건지 좋아요.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서들을 제가 한번 복사를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운송원 멘토 박병철이었고요. 지열면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